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철수 아빠는 아파트로 몇 억을 벌었다는데 영희 엄마는 로또 청약이 됐다는데 다들 돈 벌었다는데 나는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또 청약으로 돈 번 사람 실제는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너도 나도 다 아파트로 돈 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락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네, 너도 나도 다 아파트로 손해 보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내 돈이 아닌 겁니다.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와도 그것보다 더 큰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무주택자로 돌아서서 새로 청약을 기다리거나 부동산 폭락이 정점을 찍을 때 나는 그때 집을 다시 사겠다고 현찰 보유를 늘리고 있는 알부자들 이야기는 전에 해드렸습니다. 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청약 물량이 막 쏟아진다는데 올해 서울과 수도권에 어떤 기대를 모았던 청약 단지들이 청약을 뒤로 미루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청약을 막 쏟아낸다고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더 나빠질 거란 예측을 이 사람들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문 휘경 뉴타운의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 휘경 3구역 자이, 장이 4구역 자이, 또 중화 1구역 재개발인 중화 롯데캐슬, SK뷰 등등 많은 청약 물량이 있고 거기에 공공분양까지 물량이 터질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은 하남 교산신도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등 선호하는 5대장들이 다 출동하는 다량의 청약 물량이 막 쏟아질 겁니다. 이런 청약 공고가 나올 때마다 저는 입지 분석과 주변 시세,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을 분석해서 또 올릴 겁니다. 경쟁률까지 포함해서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청약 시장의 분위기는 그냥 묻지마 청약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양가 상승보다 집값의 상승이 더 가파른 곡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불같이 뛰어든 겁니다.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 청약이 당첨이 되면 마치 팔자가 바뀌는 것처럼 돼버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월급으로 생활하고 아끼고 힘들게 꾸역꾸역 이렇게 모아서 현찰 1억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생활비 쓰고 애들 키우고 학원비 내고 하면서 이 1억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꿈 같은 일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약에 당첨만 되면 몇 억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데 온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시기가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묻지마 청약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분양가가 또 그에 반해서 폭등 중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로또 청약은 고사하고 수익률이 한 30% 된다면 그게 진짜 알짜 청약이라고 할 수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흐름은 계속 바뀌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먼저 적응을 하느냐 아니면 늦게 적응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정책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서 최소한 부동산 호구는 우리가 되지 말자 이 뜻입니다. 이쯤에서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됐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됐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솔직히 2018년 이전에 당첨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당첨이 된 사람들은 로또 청약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유는 이것도 간단합니다. 2017년에 당첨된 A씨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럼 입주가 대략 한 2019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아파트가 1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거주를 2년 기간을 다 채우고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결과가 됩니다. 6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로또 맞는 것 같습니다. B씨도 같은 경우입니다. 2021년에 11억에서 이분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나는 12억 되면 팔아야지 이랬는데 2022년에 현재는 부동산 하락기가 확 와서 9억이 돼버렸습니다. 11억이 9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B씨는 고민을 합니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기까지가 현재
인데 상황인데 A하고 B의 상황은 굉장히 또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또는 더 먼 미래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지금과 그대로 11억에서 9억이 됐는데 9억 쭉 그대로 가는 경우, 아니면 다시 부동산이 상승해서 11억이 된 경우, 아니면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7억이 된 경우, 여기서부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가정이니까 셋 중에 하나 제가 아무 의미 없이 하나 찍겠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콕 찍은 거고 절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7억이 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이 지금보다 더 커지고 러시아 전쟁 길어지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줄어들고 미국이 통화 스와프 안 해주고 물가는 점점 더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은 8%에서 9% 이렇게 더 오르고 집살 엄두가 안 난다고 그냥 제 맘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제 맘입니다. 참 주식도 1800대로 주저앉았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BC는 로또 아파트일까? 그냥저냥 손해는 안 볼 정도이지 이게 로또 청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 그럼 A는 로또 청약이 맞을까? 이거 비밀인데 A씨의 뒷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겪은 경우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그 집을 팔고 시세차익 6억 5천을 보고, 자, 그리고 현찰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A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11억의 집을 팔고 14억짜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더 좋은 곳, 저 넓은 평형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3억이 모자르니까 3억을 대출도 받습니다. 부동산이 막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3억쯤이야 하고 대출이자도 싼데 하고 받습니다. 근데 주담대가 3.5%에 받은 게 지금은 6%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 이렇게 되면 어쩌면 그 이상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리만 오른 게 아니고 내가 집을 14억에 샀는데 집이 11억이 돼버렸습니다. A씨는 이자 갚느라 허덕허덕 됩니다. 자, 11억에 팔고 싶은데 10억 지금이라도 팔고 싶은데 팔면 3억이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서 절대 그 가격에 못 판다고 오늘도 강력하게 한번 외쳐봅니다. A씨. 오늘도 A씨는 내년에는 다시 아니면 오늘 밤에 눈 뜨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이 되면은 14억이 될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오늘도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씨는 로또 청약일까요? 지금 A씨, B씨 이야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거래를 하다 보면 본인이 새로운 영끌족이 된 건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 들고 산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안 할 거면 다 거기라는 뜻입니다. 진짜 타짜들은 지금 현찰 보유량 늘리면서 경매 같은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에 청약에 당첨이 되고 동네 잔치까지 거하게 한 CC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청약이 당첨이 돼서 CC는 너무 기쁩니다. 주위에서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부러움과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받습니다. C는 누가 배 아파하면 더 기쁩니다. 왜? C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배 아파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정말 좋은 걸 얻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023년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부동산 시장이 이상합니다. 대출도 받았는데 내 집에 입주하자마자 대출 이자에 허덕허덕이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주 나쁜 이자입니다. 집을 미래에 이제 입주하고 나서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왜?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집도 못 팔고 그냥 이자만 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금리가 떨어질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동향은 역시나 또 여기에도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오른다, 그대로다, 내린다.
물론 분양받은 가격보다야 이익을 더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C는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된 걸까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모르겠지만 그닥 로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월세 금지법을 완화하는 내용이 국회에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정치를 해주시느라 뭐 다들 바빠서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월세 금지법 이게 실제 적용이 된다면 아마 부동산 시장의 하락의 속도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급함부로 일단 어떻게든 끌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세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ABC 제가 부동산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사례들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ABC 누구도 뭐 내가 진정한 로또 청약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금리가 언제까지 오르기만 할 거야? 뭐 금리 떨어지면 거래되고 또 집값이 다시 오르지 않겠어? 예전에 나 때는 대출금리 10%였어. 그때도 집 다 사고 그랬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종종 계십니다. 그냥 저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제가 사회생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부동산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부동산 현장에 적용된 사례들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요거는 금방 뭐 내일이든 모레든 바로 업로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많이 틀려봤고 지금도 뭐 많이 틀립니다. 저보다 지식이 많은 구독자님들도 계십니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과 다른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무릎을 칠 때도 많습니다. 그냥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또 제가 해석해 본 걸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다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회수를 늘리고 싶어서 무리하게 막 자극적인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구독자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귀에 달달한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그런 건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어쨌든 맞습니다. 예언자처럼 굴지 말자 오늘도 다짐합니다. 저는 부동산이 다시 사람들이 몰리고 다시 가격이 오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다 전달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